아, 이런 식으로 택시를 하는 거예요, 설마? 약간 지금까지는 우리 동네 법인 택시 아저씨랑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라면은 뭐 우리 아이오닉 5 택시를 타지라는 생각을 했잖아. 잠깐만. 200km 넘었어요. 제가 계단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오,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러니까 진짜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희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차들 폴스타 3를 시승하기 위해서인데요. 스포츠카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SUV를 왜 굳이 서킷에서 시승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원래 스포티하고 원래 다이나믹하고 거기다가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는 자동차, 거기에 안전까지 갖추고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차의 극한에 가서 어떤 거동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가다듬어졌는지, 그리고 퍼포먼스도 얼마나 뛰어난지 다이나믹하게 달려보면서 더욱더 안전하게 극한을 확인해라 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서킷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도로에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디자인들 사실 우리가 폴스타 3 길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보니까 와, 진짜 멋지네요. 사실 제가 한 번도 못 본 건 아니고 실제로 스웨덴에서 한 겨울에 이 차를 몰고 시속 200km로 달렸습니다. 그 겨울철에 얼음 호수 위에서 말이죠, 막 드리프트를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봤는데, 거대한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거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 저는 이미 경험했는데 이 SUV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라면서 깜짝 놀라실 텐데, 이 차는 주행해보기 전부터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으시죠? 와, 이 다이나믹함 보세요. 이 날카로운 느낌. 와, SUV인데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런데 뒷유리가 서 있고 짐칸은 이렇게 넓고 그러면서 다이나믹할 수 있는 분명한 SUV라고 할 수 있죠. 짐칸 같은 경우도 볼보 특유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제공되는 거, 이런 거 진짜 꼼꼼하죠. 열었을 때 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딱 이렇게 딱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서 벌써 3개의 쇼핑백 거리가 적절한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백 거리 이런 데 있으면은 요거 대롱대롱 하다가 탁 풀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쏙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면서 동시에 짐을 더 넣을 수 있어,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짐칸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체를 낮출 수도 있죠. 내려가 빠르다. 빨라서 아주 속이 시원하네.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거 스크린 줍니다. 이 스크린이 얼마쯤 할까? 수십만 원 합니다, 사실. 어쨌든 공짜로 줍니다. 제네시스는 이런 거 공짜로 주는 법이 없죠. SUV 맞다니까요. 앞에서 봤을 때 여기 매끈하게 이렇게 생겼지만 요 앞에 여기 날개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높아지는 거, 그러면서 SUV 느낌을 딱 만들어내는 거. 보닛을 열면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겠죠. 수납 공간이 이렇게 덮개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덮개 있는 건 좀 불편하다,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됩니다. 앞쪽 수납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용적인 자동차라니까요. 자, 이 차 SUV로서의 외관 확실히 갖고 있는데, 행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안에서 행사를 살짝 보고 바로 나와서 바로 시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리 가자. 자, 소프트 클로징 이렇게 하고 이제 도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광도 너무 좋네. 이 차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사실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건 다양한 형태잖아요. 어떤 경우는 다이나믹하게, 어떤 경우는 느긋하게, 그런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주행의 즐거움일 텐데, 지금 이 차가 바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서스펜션 느낌을 표준, 민첩함, 단단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야, 표준이니까 완전 보들보들해지네. 민첩함으로 바꿔볼까요? 민첩함이라는 건 약간 에자일 같은 표현인가 보죠? 기민하다 라는 표현. 코너를 돌렸을 때 이렇게 이 안정적인 느낌 보소. 코너, 묘하게 역뱅크가 있는데 그래도 아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짜 기민하네요. 스티어링 기어비가 조금 커요. 그래서 이런 길에서 조금 한 90도 넘게 이 정도 돌려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돌려야 된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가운데 부분은 생각보다 기민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려야 될 때 그때 내가 민첩함을 해놓으면 이 정도만 딱 돌려도 슉 돌아 나가는 거죠. 표준으로 하면 이렇게 돌려도 조금 이렇게 기민하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약간 한 템포 있다가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정말 서스펜션 장인이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볼보가 이렇게까지 잘 만들진 않았는데 볼보가 어떻게 이렇게 스포티하게 잘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폴스타의 그 놀라운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로터스의 힘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로터스? 저기 있는 저 영국에 있는 그거? 그 조그마한 회사?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로터스가 자동차 산업 전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서스펜션 튜닝 같은 경우는 로터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요.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로터스에다가 튜닝을 맡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터스가 정말 서스펜션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이스카의 장인이기도 하고요. 이 로터스가 만들어낸 것이 이런 식의 노하우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안정감, 이 거대한 차체를 가지고. 테슬라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진짜. 그렇죠, 확실히 부드럽죠.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 부드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승차감에서는 그냥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물렁물렁한 거 보세요. 지금 물렁물렁 이거를 단단함으로 도도도도 이런 느낌으로 바뀌죠. 도도도도도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도도도도 하는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죠. 저는 이런 승차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부드러워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그래도 노면이 읽히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단단한 걸 조금 더 추구하긴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승차감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서스펜션 올리기, 내리막 제어가 안 되네요. 서스펜션을 낮추는 기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서스펜션을 높이는 기능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차가 항상 내가 알아서 해줄 건데 네가 왜 차의 서스펜션을 오르내리게 할 거야? 왜 그걸 조절하려고 해? 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꼭 조절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프로드를 갈 때. 차는 얘가 오프로드를 갈 생각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운전자는 압니다. 나 저기로 가고 싶어. 근데 저기는 오프로드야. 그래서 차를 높여야 되겠어 라는 상태만 서스펜션을 조절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내리기 기능은 없고 서스펜션을 올리기 기능만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내리는 기능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가고 있을 때 네가 더 안정적이 되고 연비에도 더 좋고 핸들링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내가 서스펜션을 낮춰줄게, 더 안전하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서스펜션을 쭉 낮춰주는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마치 SUV가 아니라 세단을 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주행이 돼요. 지금 그런 느낌 확실히 드시죠? 네. 아, 이게 어떻게 SUV라고 할 수 있나. 겉보기엔 확실히 SUV인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세단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자동차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있었는데 SUV면 SUV, 세단이면 세단이지,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잘라서 구분했었죠. 왜? SUV는 예전에는 프레임 바디 트럭에다가 그 위에 바디를 얹은 거, 그걸 SUV라고 부른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초대 스포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후에 세단형 자동차를 올리면서 일명 모노코크, 유니바디라고 하는 자동차를 올려서 SUV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세단과 SUV의 경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SUV가 더 높아서 이 세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였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처음에 좋아했을까? 아닙니다. 처음엔 SUV 굉장히 싫어했어요. 처음에 산타페 나왔을 때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소렌토 나왔을 때도 이것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아니, 나는 승차감이 중요한데 이 차는 승차감이 별로야, 휘청거려, 높아, 이게 뭐야? 라고들 했습니다. 점점점 차가 낮아졌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특히 승차감이 중요하면서 트렁크는 뒤로 열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너무 작지 않고 당당해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장 최적의 자동차를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치백이에요. 뒤로 열리고 트렁크 공간 넓고 실용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치백이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류의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치백은 짐차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해치백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SUV의 스타일링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나온 차들이 이 폴스타 3고 폴스타 4고 그렇습니다. SUV인지 세단인지 크로스오버인지 애매한 영역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장점을 다 갖출 수 있는 자동차,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런 폴스타 3라고 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폴스타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라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일단
이런 디스플레이의 컬러 셋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 전체가 검정으로 딱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글자 크기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런 걸 항상 딱 규정해 놓고 주조색이 이런 회색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모노톤으로 돼 있는 데다가 부조색으로 이 액센트색으로 이 오렌지색을 딱 넣은 거죠. 폴스타는 95%의 블랙과 5%의 오렌지가 섞여 있는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계기판에서는 액센트 컬러를 노란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할 때 노란색으로 액센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폴스타의 액센트 컬러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른 색깔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색깔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죠. 그리고 글씨 사이즈는 단 4가지의 글씨 사이즈와 글자 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중, 소 글자 사이즈를 딱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누구나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고 시인성도 굉장히 뛰어난 걸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오렌지색과 노란색은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액센트 컬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경고되는 요 폴, 그리고 자동차 깜빡이, 이런 것들이 바로 노란색이죠. 호박색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이 우리한테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주황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로에서 보여지는 흰색, 회색, 주황색, 오렌지색,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디스플레이 안에 집어넣어 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있는 여러 환경들하고 섞여서 보였을 때도 이 색깔이 엉뚱한 색깔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변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계기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폴스타 매장에서도 보면 폴스타 컬러가 노란색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모든 매장이 똑같은 이 톤앤 매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게 무너지지 않게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 CEO가 디자이너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얘가 이름이 누구예요? 아리야, 누구가 누구야? 누구는 SK텔레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오디세이 영화에서 외꾸는 괴물이 나오거든요. 그 외꾸는 괴물에게 오디세이가 처음에 친구 먹기 하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서 포도주를 막 꼬셔요. 그런데 그 외꾸는 괴물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름 뭐니? 오디세이우스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대신에 내 이름은 노바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애꾸는 괴물이 잘 때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해요. 이 애꾸는 괴물이 그걸 자기 아버지가 포세이돈이어서 아버지한테 일러야 되는데 아버지가 야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노바디요 아무도 아니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누구 아무도 아니야 이런 이름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누구가 누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어. 그리고 걔를 부르는 이름은 아리야도 아니고 아리아레니까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이름 지을 때 뭔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디세이는 참고로 정말 내가 영화를 보는 이유, 내가 극장에 가는 이유를 다시금 알려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건 꼭 봐야 되는 필수 영화입니다만 꼭 아이맥스를 가셔라. 돈이 아깝지가 않다. 4DX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영화 감독이 4DX를 직접 꾸민 게 아니니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미라클래스라고 하는 LCD 전용관은 뭐 그다지 감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돌비관이 훨씬 낫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차는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있다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제대로 지원하는 자동차는 다 해야 10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유럽 쪽 자동차, 한국 자동차는 뭐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돌비 애트모스라는 건 기능이 아니라 그 정신입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돌비 애트모스라고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스피커 2개지만 여러분들 노트북도 돌비 애트모스가 있어요. 스피커 2개지만 그렇기 때문에 돌비 애트모스의 이 등급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이 위에 스피커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스피커가 25개 들어있습니다. 와트 수는 1610W예요. 엄청난 파워의 엄청난 스피커 개수를 가지고서 정말 돌비 애트모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풀스택 최고 옵션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폴스타 3가 전 세계 최초로 지원한 자동차예요. 놀랍죠? 근데 왜 차가 이제 출시돼? 지금은 몇 개 생겼고 대다수는 중국 쪽에 있지만
폴스타 3가 나온 게 처음 공개된 순간이 지금부터 3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돌비 애트모스를 풀스택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자동차였습니다.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여기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플로우가 있고 애플뮤직이 없습니다. 애플뮤직 없으면 지금 이 차는 돌비 애트모스가 있지만 돌비 애트모스를 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죠. 돌비 애트모스라는 건 뭡니까? 여러 개의 소스가 나눠져 있는 걸 가지고서 몇 개의 스피커에서 렌더를 새로 해서 그걸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틀더라도 결국에 소스는 적어도 12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플로우는 지원하지 않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플로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재즈 음악을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장르별 누를 거 아니에요. 재즈 나는 스탠다드를 듣고 싶어. 팬 메스니 같은 걸 듣고 싶어. 뭐 노라 존스를 듣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 한여름 꿀 같은 근사한 재즈, 밤하늘 도시의 밤을 수놓는 재즈, 뭐 장르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체감 온도 낮춰주는 휴양지 음악 거짓말하고 있어. 체감 온도가 왜 낮아져? 뭐 보사노바, 뭐 재즈, 뭐 스탠다드,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노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큐레이션이야? 어떤 립스가 갑자기 나오고 좋긴 하네. 물론 폴스타가 지금 누구 오토에 많은 것들을 기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오디오의 진심이라면 이 오디오를 제대로 플레이해 줄 수 있는 소스 앱을 어떻게든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플로는 부족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에비로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에비로드 스튜디오 지금 꺼져 있어요. 요거를 켜면 끄면 이렇게 들려요. 원래 이 곡이고요. 넓은 데서 들으면 이어폰으로 들으면 좀 거지같이 들릴 것 같은 노래를 제 인생 띵곡으로 만들어줘요. 갑자기 감동이야. 와 노래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o's your bias인 줄 알고 있었어요? Who's your bias? I'm your bias. 왠지 팬님이 부르시면 I'm your boss라고 하시죠. I'm your boss. 약간 바이어스를 아마 어떤 편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너 누구 편이야? 난 네 편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나 너한테 약간 기울어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화면에 이렇게 가사가 뜨면 마치 꼭 TV 틀어주는 것처럼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은 있는데 뭐 솔직히 이거 가사 이거 보겠어요? 이렇게? 동영상이면 또 모를까? 법규상으로도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법규에서 우리나라 운전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동영상을 틀 수 없다는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이 안에서 플레이되면 안 돼요. 운전자가 보고 있는 시선 안에서. 그런데 이게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글씨가 나오는 건 법규 위반은 아니긴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법도 없기 때문에 동영상이 그냥 플레이돼요. 주행하는 중간에도. 우리는 사실 가사가 뭐 노래방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큰 의미 없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 정말 황당합니다. 나이나이 뭐 이런 거 있어요. 메이메이 워스 뭐 이런 거 흐어 부흐어 뭐 커피 흐어 부흐어 왜 흐어 그래 따거 막 이래요. 왜 그럽니까? 성조가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노래예요. 노래는 성조를 할 수가 없잖아. 노래는 의미 있으니까 성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듣고서는 무슨 뜻인지 가사를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노래를 듣고서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중국 노래는 반드시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없는 노래는 없어. 중국의 드라마를 보면 노래 나올 때는 꼭 가사가 화면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 안 나오면 이 노래가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랄랄랄랄라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노래는 꼭 가사가 이렇게 떠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 노래방 기능이 아니더라도 노래 가사가 반드시 뜨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위해서요. 자, 그리고 오디오 성능은 정말 좋은데 거기서 단지 애플뮤직 하나만 더 넣어줘도 훨씬 더 좋은 사운드가 날 텐데 여기까지 잘 만들어 놓은 걸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플레이로 하면은 애트모스를 못 느끼는 거죠? 카플레이는 이 밴드위스라고 하죠. 이 전송되는 이 양이 블루투스하고 비슷해요. 블루투스는 어느 정도냐면 스테레오를 간신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표준이야. 노키아가 처음에 같이 만들었던 그런 표준이잖아요.
그때 당시 표준은 이 정도면 됐겠지, 어차피 전화 소리 듣는 건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걸로 음악 듣는다는 생각도 안 했어. 애초에 전화기 통화하기 위한 스펙이었기 때문에 aptX니 뭐니 하면서 막 마개조를 해서 막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전체 밴드위스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에 봉착했고요. 거기서 카플레이도 마찬가지 그 정도의 밴드위스밖에 안 열어놨고요. 그런데 돌비 애트모스는 그런 밴드위스는 택도 없죠. 왜냐면 기존의 스테레오니까 2채널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비 애트모스는 16개의 채널이 있어야 되니까 기존보다 적어도 8배 이상, 최소 8배, 많게는 10배 이상 있어야 돼요. 이걸로 멀티미디어를 제대로 즐기는 건 택도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죠. 모터 소리도 잘 안 들려. 모터 소리 안 들리죠. 기본적으로 모터가 엄청나게 정숙한 모터인데다가 거기다 노이즈 캔슬링을 써서 모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노면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타이어도 어쩜 이렇게 조용한 타이어를 썼는지 대단하죠. 자, 그럼 과속 방지 턱 한번 넘어보도록 하죠. 이건 말도 안 되게 높다. 와, 씨, 이게 말이 되나? 오, 야. 그래도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퍼포먼스 모드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단단하게 해놨는데 그런 거 치고는 괜찮네요. 자, 그러면 이 차가 680마력이 정말 나는지 살짝만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680마력이면 대단한 거긴 하네요. 대단하지만 이 퍼포먼스를 정말로 680마력으로 내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따로 시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부드럽게 넘는다. 근데 680마력이라고 해서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밟아보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차는 680마력으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3.9초,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롱레인지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롱레인지는 듀얼 모터를 가지고 있고요, 544마력에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4.7초입니다 야, 그건 엄청난 거 아닌가? 4.7초라는 숫자는 정말 대단하고요, 충분히 빠릅니다. 게다가 듀얼 모터니까 안정감도 있고 사륜구동의 그 느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부드러움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듀얼 모터는 퍼포먼스도 충분히 괜찮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듀얼 모터부터 기본이고 거기서 별도의 옵션 B를 더 넣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넣어줘. 야, 해자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무려 486km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486km면 와, 대단한 거죠. 제일 느린 니어 모터가 시속 100km까지 6.5초입니다 제일 느린 게 333마력이에요 이 차는 7,790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그건 물론 리어 모터예요. 듀얼 모터부터는 8천만원대가 되는데 일단 가격대를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모델 Y L하고 비교했을 때 대등하다. 모델 Y L보다 퍼포먼스를 더 높이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디오라든지 정숙성을 놓고 봤을 때는 모델 Y L보다 조금 더 나은 점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모델 Y L이 더 낫고, 시트가 일단 6개 있잖아요. 모델 Y L이 좀 더 길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델 Y L이 더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차가 더 뛰어난 그런 그 양쪽의 장단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이 차가 조금 더 비싸죠. 아무래도 이 차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심지어 계기판도 있고요. 모델 Y L을 선택해야 되나 폴스타 3를 선택해야 되나 이런 것들 갈등이 되잖아요. 이런 갈등이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식의 갈등들이 있어야 돼. 자동차 회사들이 요걸 사야 돼, 요거 사야 돼, 진짜 두근두근, 떨린다, 요거 얘는 이게 좋고 쟤는 저게 좋고, 이런 식으로 이 고르는 재미.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드라마 주인공이 그냥 단둘이 딱 이렇게 그냥 알콩달콩하고 그냥 좋으면 이거 재미없잖아요. 삼각관계 정도 돼야지. 요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재밌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들게 하는 그런 재미가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놓고서 겨루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들을 보면 저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탈만한 자동차, 어떤 차가 더 좋은지 고민되게 하는 자동차가 나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즐겁게 여겨지게 되네요. 확실히 이 차를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볼보스럽다는 게 있습니다. 볼보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보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조작 버튼이라든지 기어 시프터라든지 이런 버튼들, 이런 우드를 이용하는 이런 인테리어, 이런 직물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너무 볼보스럽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더 젊은 느낌이다 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비슷한 게 EX90
EX90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볼보 EX90하고 플랫폼이 같아요. SPA2라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차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3열 시트를 없애고 차를 조금 더 짧게 만들고 조금 더 천장을 날렵하게 굽어 내리게 하고 약간 더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서킷에서 시승했을 때 이 다이나믹함이 더 발랄하게 느껴지는 그런 주행 감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폴스타 3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폴스타 4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SUV의 느낌을 부여한 자동차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한다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폴스타 4,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폴스타 3,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볼보 EX90, 이런 식으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다, 굉장히 고민된다 라는 그런 느낌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요. 경쟁차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선택의 폭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장점이 없다면 그것도 무의미하겠죠. 지금 나와 있는 폴스타 차종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실망시킨 차가 없습니다. 폴스타 2, 폴스타 4, 폴스타 3 이런 차들 모두가 우리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자동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서킷으로 들어갑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 트랙 행사였군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V를 타고서 이렇게 서킷을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서킷이라는 건 굉장히 묘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자동차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주행거리가 미쳤죠. 570km가 떠 있어요. 배터리 93%인데.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우, 너무 부드러운데? 진짜 차가, 와,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있나요? 이야, 이게 되네. 와, 진짜 서킷에서 이런 느낌으로 주행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약간 럭셔리한 서킷 주행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이나믹한 코스를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차, 우와, 그만 이러면서 간다는 게 이게 맞나? 야, 진짜 매끄럽다. 와, 얼음판 위를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얼음판 위에서 이 차를 시승해 보긴 했습니다만, 그때 그 느낌이 살아나네요. 야,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아도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군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 차는 지금 무려 688마력이나 됩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앞뒤가 같은 크기의 타이어지만 이 차는 뒤 타이어가 무려 295나 돼요. 지금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 비율입니다. 전기차에서는 타이어를 좀 얇게 가져가려고 일부러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데, 지금 이 차는 이렇게 타이어를 넓게 쓰고 굉장히 스포티한 타이어를 끼고도 주행거리는 무려 480km를 넘쓰게 됩니다. 와, 가속감, 사륜구동 느낌 엄청납니다. 진짜 SUV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거동을 보여주죠. 오, 여기는 완전히 그립을 일려야 되는 지점인데 그립이 상당합니다. 사륜구동 특유의 그 코너에서 여기쯤에서 미끄러지겠는데 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는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데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데도 미끄러지지 않고 꾹 끌고 갑니다. 와, 대박. 역시 사륜구동이네요. 무게가 상당히 있습니다. ESC를 스포츠로만 놔도 차가 재밌게 돌아요.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히, 막 밟아도 그냥 알아서 버텨주네요. 야, 사륜구동, 이 차가 정말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 한계에서 정말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속 페달을 여기서 이렇게 밟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그렇게 밟아도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불안한 일이 추호도 없이 완벽하게 극복해 줍니다. 물론 ESC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뒤를 흘려내는 느낌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이야, 그리고도 지금 가속 페달을 한 번도 끝까지 밟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 빠른데 지금 시속 150km거든요. 그런데 가속 페달을 다 못 밟았다.
연석을 일부러 좀 밟아봤는데 실내로 들어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걸러져서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 차는 기본적으로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데 기울어지지 않는 거 보세요. 진짜 대단하죠. 울퉁불퉁한 곳을 잘 버티는 그런 느낌.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효과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잔충격은 에어 서스펜션의 얇은 부분에서 잘 해결을 하고요. 아주 깊은 충격, 그러니까 옆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느낌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의 강한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챔버를 가지고 있어서 잔충격과 깊은 충격을 다 막아준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변 댐퍼도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 가변 댐퍼의 힘으로 거동이 진짜 멋져요. 앞쪽 48, 뒤쪽 52의 무게 배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서 약간 뒤가 조금 더 미세하게 뒤가 무겁거든요. 그게 코너를 좀 더 예리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와, 스티어링 휠의 기가 되게 커요. 그래서 SUV답게 꺾을 때 이만큼을 꺾어야 됩니다. 90도 이상을 꺾어야지 서킷에서 돌아나간다. 이게 직진할 때는 되게 여유롭지만 서킷에서는 많이 돌려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네요. 서스펜션 느낌을 표준으로 약간 늦게 따라오네요. 민첩함, 따라오는 느낌이 바뀌어요. 단단함. 와, 핸들을 이만큼 돌려야 된다고? 와,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다이나믹함을 강조하는 자동차들이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있는데, 하나는 스릴이 넘치게 하는 부류고요, 하나는 다이나믹하면서도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폴스타는 약간 다이나믹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의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 자동차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안전해야지, 안전하지만 충분히 재밌을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희한하게 딱 맞춘 자동차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회생제동량을 정말 극단적으로 줄여주네요. 약간 브레이크 패드를 실제로 건드리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에서 저도가 느껴지는 게 딱 느껴져요. 급제동을 했을 때 아무래도 차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 무게를 지금 브레이크 패드를 가지고서 누르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패드의 저도가 바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브렘보를 쓰고 있어서 지금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브레이킹은 많이 했는데 쿨다운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에서 막 처음에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새 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새 차는 배딩이라고 해서 그 약간 약한 브레이크로 계속 밟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서 열이 일정 부분 이상 오르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네요. 실제로 우리가 레이스를 해보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 브레이크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킷을 돌고 나면 주차 브레이크를 다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과열 방지 센서가 있어서 열이 일정량 이상 오르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을 스스로 안 시키는 기능이 들어있네요. 역시 폴스타입니다. 전기차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이나믹한 전기차 브랜드다 보니까 이렇게 서킷에서 시승을 하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네요. 네, 이제 택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여기저기서 자주 네네. 하겠습니다. 아까 타셨을 때 퍼포먼스 괜찮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더라고. 너무 그쵸. 매끄러워서 애가 뭐 소리가 아예 안 나니까 뭐라도 좀 가상 사운드 같은 것도 없고, 폴스타의 특징이 페이크 엔진 노이즈 같은 건 만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택시를 하는 거예요, 설마? 약간 지금까지는 우리 동네 법인 택시 아저씨랑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라면은 뭐 우리 아이오닉 5 택시를 타지 라는 생각을 했잖아. 잠깐만. 200km 넘었어요. 제가 계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오,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러니까 진짜 이상하네. 타이어 스피드업도 문지 캔슬링이 잘 되는 스키드음이 안 나. 근데 브레이크 저도가 빨리 올라오긴 하네요.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코너링을 롤 없이 딱 잡아주면서 동시에 연석 밟을 때는 또 되게 소프트해. 두두두두가 아니라 드드드드 이런 느낌이에요. 야, ESC를 너무 끄고 싶으실 것 같은데 못 끄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휠스핀을 허용하는 모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기서 윙 하면서 드리프트를 해줘야 되는데 아쉬워. 하지만 일반인들이 SUV에 기대하는 것에 비하면은 정말 차고 넘치는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도 지금 레이싱 드라이버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근처도 올 수가 없어요. 재밌게 잘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실생기 뭐 보통이죠.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나? 항상 뭐 이 정도 합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0만원짜리라 그러네. 난 또 이런 걸 또 주시고, 참나. 뭐 열심히 하셨어요? 한 2등?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뭐가 엉뚱하지 않아. 다시 해, 그러면. 네, 지금까지 폴스타3 간단히 시승해봤는데 역시 차가 그냥 엄청나게 좋구만. 운전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보니까 차가 사람 볼 줄 아네. 이게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배야. 아무튼 정말 즐겁게 시승했고요. 사실 우리가 이 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오늘 이 서킷에서 이 차의 한계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이 차의 승차감도 살펴봤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모두를 양립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폴스타3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면에서 아주 인상적인 자동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